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총리 공백 상황이 차츰 현실로 다가오자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 전국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오는 10일 이후부터 국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.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때와 달리 대통령 신분이 돼야 합니다.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간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 장관과 달리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. 의혹을 넘어 수사가 필요한 후보자들을 단지 첫 내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.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인준되지 않으면 다른 장관 임명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.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맡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국정운영 차질은 불가피합니다.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행보를 새 정부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입니다. 애초에 정쟁의 의도로 여러 가지 의혹을 부풀리고 키워왔던 것인지 참 딱하기만 합니다. 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.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제2의 조국 프레임으로 번지면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입니다.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총리 인준과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정 후보자의 낙마를 윤 당선인 측에 권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느냐 또 신뢰하지 않느냐 이 그런 국민 수용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겉으로는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동훈,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원희룡, 이상민, 박보균 후보자까지 장관 후보자 5명을 부적격 인사로 못 박았습니다.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 아닌가. 여기에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내정자를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에 비유하며 윤 당선인의 인사를 직격했습니다. 다만 내부적으로는 총리 인준 거부로 인한 새 정부 국정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. 청문정국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. YTN 강준원입니다.